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연약지반 지방 계량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약지반하고 관련돼서는 문제가 크게 네 가지 지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약지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기초 이론입니다. 특히 안밀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토질역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양한 공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공법들을 무슨 공법이라고 하는가, 공법의 명칭,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많은 소개를 해놓고 있고, 개략적으로나마 여러분들 이런 공법이 특징은 뭐고, 이런 공법의 명칭은 뭔지는 여러분이 따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연직배수공법, 그러니까 연약한 점성토에서 안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직배수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서 별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연약지반의 지금 계측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여러분들 보고시스템 자료실에 별도로 자료가 이렇게 탑재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프린트하셔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첫 번째 이제 문제 부분입니다. 연약처리, 집안 처리에 관련 기초 이론, 특히 이제 안밀 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질역학적인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2학년 때 배우셨던 토질역학을 좀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과 같은 연약지반 위에 지금 10톤 메타 제곱의 하중이 상대하중이 작용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층 구조를 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층에, 이 점토층, 안밀층에 여러 가지 이제 개수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지금 기본적으로 최종 안밀 치마량을 결정하시오. 그리고 안밀도가 90%에 도달할 때 시간은, 안밀 소요 시간은 얼마인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문제 중에 지금 약간 특이한 형태의 이제 시공 관련돼서 이제 문제 부분입니다. 자, 이 하중이 순간적으로 제한된 후 일정한 게 지속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집안이 있고요. 어떤 이 연약 집안이 있어요. 상부, 지층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위에 하중을 제한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치마가 일어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치마량이 쭉 일어나서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안밀이 완료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위에 가는 상대 하중을, 이 안밀을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테레자키의 기본적인 안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가해졌다고 생각을 하냐면, 시간에 따른 위의 델타 P의 하중이 어떤 시점에 급격하게 작용한 후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안밀 하중을 가기 위해서는 흙을 이렇게 쌓아서요, 성토를 해서 하중을 제한을 하게 되겠는데, 이거를 쌓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하중은 지금 이 하중을 가해지면서 어느 순간 성토를 다 하게 되면 하중이 이제 그때서야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토가 다 돼 있는 시간을 TC 컨스트럭션이 성토한 컴플렉션이 컨스트럭션 상자중을 가하는 시간이 완료됐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밀 해석을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요 T0, 그러니까 0이죠. 요 상태부터 하중이 지속된다고 지금 해석을 결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점증 하중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중을 성토의 단계에 따라서 보면은 여기 불규칙적으로 올라가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쭉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 안밀 치마량은 지금 어쨌든 그 언젠가는 갖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하중을 이 상황에서 한꺼번에 올린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서의 지금 치마량은 하고 따지면 하중이 이 상황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야. 점진적으로 올라간 거라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하중이 갈 때 지금 해석된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요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치마량을 보정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점진 하중이 가했을 때 지금 이 하중을 순간적으로 하중이 가한다고 치면 요 시간의 반 2분의 tc 되는 부분에서 가해서 이렇게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만 지금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중이 이렇게 델타 p가 가해지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하중은 어떻게 우리가 고려를 하냐? 요 시간의 반에 해당하는 요 순간에 순간적으로 가해진 다음에 이렇게 갔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tc라고 한다면 요때의 t는 사실은 순간 하중으로 본다면 이때의 시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tc 빼기 t 빼기 tc 한 데다가 어떻게 돼요? 2분의 tc만큼 더한 만큼이 요게 지금 순간 하중이 요 시간 동안에 가해졌다 하고 이제 고려를 한다. 이게 지금 이 테레자키가 약간 테크닉을 가지고 어떤 이런 하중의 점진적인 하중의 증가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문제가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줄여놓고 볼까요? 자, 하중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인 하중이 가해졌다고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치마 곡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랬을 때 지금 만약에 하중이 이렇게 안 가해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해졌다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 2년이 된 시점까지 쭉 하중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 비로소 일정한 하중이 가해지면서 안밀이 진행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요. 어떤 시간, 자, 지금 내가 4년이라는 시간에서의 안밀치마량을 따진다면 지금 이 논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1년이라는 시점에 하중이 가해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년에 해당하는 하중이 가해진 거예요. 그러면 2년일 때는 얼마? 1년만 지금 하중이 가해진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2년째 되어 있는 시점에는 실질적으로 1년째 치마량이 2년째 발생한다 이거죠. 하중이 이제 지금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있는 요 하중만큼 빼나가니까 3년째일 때는 2년치 하중이 가해지고요. 지금 만약 4년차일 때는 3년치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치마량 곡선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거구나. 자,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tc만큼 가는데 지금 이때 지금 어떤 tc보다 작은 상태에서의 하중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거의 반만큼이 내 t라고 한다면 자 t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2분의 t 프라임만큼이 요때부터 하는데 하중이 어떻게 됐어요? 요거에 요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 시간 동안 이 하중에 예상이 아니라 요 하중이 요 시간 동안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요 앞에 커브로 이제 바뀌는 건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어떤 테크닉을 갈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기가 1년일 때 지금 치마량을 결정해라 그러면 6개월일 때 치마량에 지금 요 반이죠. 요런 게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 이렇게 간다. 뭐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앞부분은 지금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그리냐 하는 거는 지금 시공학의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요 뒷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치마량이 그대로 어떻게 돼? 움직여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요.
자, 이 6개월 1년 된 시점은 아까 좀 생략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몰라도 이제 문제를 못 풀어도 이제 별 상관없는데 2년 된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2년 된 시점에서는 2년의 하중이 간 게 아니라 요거 반하중 1년이 가해진 거고요. 그죠? 3년 된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1년이 빠지니까 2년이 가해진 거고요. 얘는 3년이 가해진 거예요. 그러면 요때 지금 2년 됐을 때의 치마량은 실질적으로 순간하중이 처음부터 간다고 했을 때는 1년 된 시점의 치마량 지금 보면 막 22cm. 자, 지금 3년 된 시점은 지금 실질적으로 2년 된 치마량 막 28cm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결정을 해서 수정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이걸 겹쳐놓고 읽어볼까요? 하하 이렇게 아이고야. 자, 지금 2년 됐을 때 치마량은 요만큼이에요. 이 커브가 수정된 커브예요. 1년짜리가 왔다는 얘기고, 자, 지금 3년 됐을 때는 2년짜리 2년치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거예요. 그 값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문제를 단순화해서 아까 그거는 굉장히 조금 포괄적이고 큰 형태의 문제였고요. 굉장히 단순화해서 문제도 지금 내고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 연약 점토 집안의 성토 작업을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걸쳐 행했어요. 성토 작업을 점증하중으로 보는 경우, 그러니까 일정이 쭉 올라갔다는 거죠. 시공 후 30개월 시점의 안밀치마량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시간에 따라서 지금 18개월 동안, 먼스 동안 하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8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일정해졌어요. 자, 지금 이랬을 때 시공 후 30개월이에요. 30개월에 왔을 때의 치마량을 따지면 순간하중으로 보면 요런 지금 순간하중 요 똑같은 크기에 순간하중이 이렇게 갔다고 봤을 때 30개월 있는 거는 도대체 요때의 시간 타임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정을 한다고 했냐면 18개월까지는 어떻게 돼요? 요걸 반 9개월이죠. 9개월 직전에 이렇게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9개월 있고요. 요 사이 있고요. 그러니까 30개월에서 9개월 빼면 어떻게 돼? 21개월에 이렇게 가 있었을 때 21개월 가해진 거나 점진적으로 가해져서 30개월 가해진 거나 지금 이때 치마량을 같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낸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어떤 아주 일반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해수에 퇴적된 해성 점토가 담수에 의해 오랜 시간 걸쳐 소금 성분을 이루면서 전당금부가 저하되는 현상. 이거 답을 꼭 알려드려야 되네. 우리 이런 것들을 리칭 이펙트, 리칭 효과라고 한다. 이건 뭐 토를역학적인 문제고요. 자, 5번하고 6번은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적 하중이 왔을 때 간극수압이 증가를 해서 그 간극수압이 증가해서 유용력이 떨어져서 액상 상태로 되는 것,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액상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공학 문제도 뭐 시류를 조금 타는데 이런 우리 포항 지진이 왔을 때 여러분들 포항 지진 기억하실 거예요. 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액상화에 의한 지금 이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액상화를 할 때 조건은 뭐냐면 느슨한 모래, 느슨한 모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 얘가 포화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모래에 어떻게 하냐면 지진과 같은 지금 동적 하중이 와서 꽉 흔들어야 돼요. 예, 흔들어요. 그러면 이 느슨한 모래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감소하죠. 그죠? 조밀한 모래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하죠. 그래서 조밀한 모래에서 전단력이 갔을 때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일러턴스라고 얘기하고요. 자, 느슨한 모래에서는 지금 부피가 감소하려고 들어요. 부피가 감소하려고 드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감소하려고 들어요. 얘를 탁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물이, 여기 있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감소가 될 텐데, 미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 감소를 하려니까 뭐가 증가하냐면 강력수압이 증가해요. 여러분들 뭐 고무풍선에 물 채워놓고요. 얘를 꽉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빠져나가게 하고 꽉 누르면 이 안에는 압력이 증가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강력수압이 확 증가하겠죠. 자, 여러분들 간극수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타워 F는 C 더하기 시그마 프라임 토탈 빼기 U의 탄젠트 파, 이게 지금 뭐냐면 모노폴라르 파의 프락션인데요. 자, 시그마 T가 일정한 상태에서 간극수압이 증가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유용력이 어떻게 돼? 0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흙이 뭐냐면 모래예요. 지금 점착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C가 0이고 시그마 프라임이 강수압 증가해서 0까지 떨어지면 전단 강도는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단 강도를 상실했다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액체 상태처럼, 액성 상태처럼 지금 강도가 없는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액상화 리퀴팩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강수압이 올라가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액상 상태로 갔잖아요. 그래서 간극수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간 놈이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이 간극수압이 쭉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모래 입자를 끌어올리는,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침투에서 상향의 침투에 의해서 간극수압이 증가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보일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리퀴팩션 액상화가 생기면 우리가 수반되는 현상들이 뭐냐면 보일링 현상을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있는 5번 문제와 6번 문제는 다 지금 보일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양한 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샌드매트 층의 시공 목적은 뭐냐?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뭐 다양한 공법이 많습니다. 초경량 성투를 해서 이런 공법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공법은 뭐라고 하느냐? 자, 특별히 설명 안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런 공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지금 영상 자료에서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거는 연직 배수 공법입니다. 그래서 연직 배수 공법이 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어쨌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점토층이 존재해요. 물론 상부에 뭐 내립층도 존재를 할 거고요. 하부에 뭐 모래층도 있을 거고 다양한 지층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위에 하중을 가해요. 하중을 뭐 일부러 가하고 싶어서 가하는 거는 아니죠. 뭐냐면 내 이 위에다가 뭔가를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자 해요. 뭐 건물을 짓던 도로를 짓던, 그래서 하중이 가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치마가 얘가 발생을 하고요. 근데 치마가 순간적으로만 탁 일어나면 참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좋겠는데, 시간에 따른 치마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치마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밀치마가 일어나요. 그래서 치마량도 문제고요. 이 치마 시간도 문제예요. 그래서 둘 다 우리가 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거냐 하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치마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중에 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뭐 계량하고, 그러니까 계량한다는 게 뭐냐면 이 흙 자체를 점토랑 다른 걸 뭐 섞어서 이렇게 할 부분도 있는데, 자, 치마량이 생기는데 이 치마량을 이 내가 원하는 구조물이 왔을 때의 치마량이 안 생기고 그 전에 생기게 만들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공학적인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금 치마량에 대해서
E로피 곡선에서요. 하중이 다시 가해질 때 이렇게 왔다가 천여압축 상태 되면 급격히 왔다가 다시 가해질 때 천여압축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요. 하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요 Y는 간극비는 지금 치마량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무방해요. 치마량이 이만큼 컸는데 만약에요 하중을 한번 가한 다음에 지금 다시 하중을 이렇게 제하를 하면 그때의 치마량은 요만큼으로 줄죠. 지금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교함유 상태에서 가해지게 되고 이쪽 부분은 제압축 상태에서 가해지기 때문에 치마량이 많이 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중을 이만큼의 하중을 눌렀다가 놨다가 다시 누르게 되면 그때는 치마량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있던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준다. 미리 눌렀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프리로딩 한다고 얘기하죠. 자, 이 프리로딩을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천여압축 상태로 갔을 때 결국은 정교한밀 점토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점토는 대부분 정교한밀에 상당히 가까운, 그러니까 과합밀이 됐더라도 과합밀비가 크지 않은 이런 상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선행압밀 하중을 제한하는 이 프리로딩 공법이 지금 상당히 의미를 갖습니다. 자, 조금 더 여기서 나간다면 원래 하중이 구조물 이만큼인데 조금 더 가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하중을 가할 때 하중에서 치마가 생길 때 이 상태까지 가는 도달한 시간이 월등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얘를 빨리 짜낸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만큼을 가하는 걸 우리가 여성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얘가 프리로딩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치마량에 대한 얘기고요. 치마 이 시간을 얘를 이까지는 일어나는데 지금 얘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예를 들어서 치마가 이렇게 생기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 하중 가하고 10년 동안 내가 이런 거를 못하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다려라 이건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년 뭐 몇 개월이나 1년 안에 얘를 끝내고 이 얘를 지금 본구조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치마 시간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 그러니까 얘를 빨리 빼는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지금 배수제를 박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배수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빠지는 통로를 박아놓으면 얘를 눌렀어요. 이렇게 꽉 누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지금 배수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위로 빠지든 아래로 빠지든 뭐 배수 조건에 다 틀리죠. 양면 배수를 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두부 짜듯이 짜지는데 배수제가 있다면 위아래도 지금 빠지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물이 옆으로 빠지죠. 옆으로 빠지죠. 배수제 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지금 생기냐면 이 배수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빠지는 거는 여기로 들어오기만 하면 슉 가는 거예요. 여기 완전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뭐 모래 배수제든 아니면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이든 아니면은 뭐 지금 페이퍼 드레인이든 어쨌든 물이 샥 빠지는 이런 지금 상태의 수직 배수제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래서 이 수직 배수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수 거리를 아주 급격하게 줄여놓는 겁니다. 그 배수 거리가 줄면 어떻게 돼요? 안밀치마 시간이 줄게 되죠. 확 줄게 됩니다. 그러면 배수 거리를 내가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보면 연직 배수제를 아주 촘촘히 박으면 배수 거리를 충분히 훨씬 더 줄여서 안밀을 빨리 시킬 수 있겠는데 이거를 많이 이렇게 설치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적당한 간격, 지금 이제 이거 얼마가 적당하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적당한 간격으로 박아 놓았을 때 설치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에 이 치마 시간을 지금 줄이는, 치마를 원하는 시간 안에 도달하게 만드는 이 공법이 뭐냐면 얘가 연직배수공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연직배수에서 물이 지금 배수제를 짜고 쭉 올라오면 위에 부분이 어떻게 돼요? 와서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상부에는 뭐를 설치하느냐? 모래층을 설치해. 이게 지금 뭐냐면 샌드매트예요. 그러면 샌드매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수평 방향에 이게 배수제를 통해서 나온 물을 이 바깥으로 빼는 수평 배수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연합지반을 만나게 되면 지반 자체가 상당히 장비가 지금 이 직접적으로 타기 힘든 아주 그러니까 너무 약해서 장비 하중도 못 견디는 이런 상황을 지금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 모래층을 구설하면서 어떤 내가 여기에 장비를 올라타게 만드는 이게 지금 뭐냐면 장비 주행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또 트래피커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2학기 때인가요? 건설 기계할 때 이러한 용어들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요런 위에 이제 상부 이제 샌드매트층 실질적으로 몰아나기보다는 이 잡석, 그러니까 우리 골재에 상당히 가까운 뭐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바위덩어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 배수제 타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하니까요.